인생은 불확실성의 여정이며 우리는 희망과 두려움을 안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유대를 쌓으며 삶을 함께 나눌 동반자를 찾지만 이 공유된 여정이 얼마나 지속될지 진정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유대는 깊지만 동시에 연약하여 운명의 변덕과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실 이후의 삶을 탐구하기에 앞서 우리의 관계의 본질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대의 철학자 김민수는 인생을 기차 여행에 아름답게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사람들은 동행자처럼 우리 삶에 들어와 여정의 일부를 함께합니다. 어떤 이는 몇 정거장만 함께하고 다른 이는 더 긴 구간을 함께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의미심장한 비유는 우리 관계의 일시적인 성격과 동행자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결혼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맥락에서 우리 여정의 상당 부분을 함께할 누군가를 찾는 것은 가늠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하는 사랑, 지지 그리고 공유된 경험은 매우 귀중합니다. 죽음이 개입하여 배우자를 데려갈 때 그 고통은 압도적일 수 있으며 마치 익숙한 기차칸에서 강제로 쫓겨나 차갑고 낯선 풍경 속에 내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깊은 상실 앞에서도 우리는 함께 나눈 여정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한 추억, 성장, 웃음, 그리고 심지어 눈물까지도 우리 파트너가 더 이상 육체적으로 함께할 수 없을 때조차 우리와 함께 남는 보물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과 회복력이 앞으로 나아가고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기반이 됩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격동의 시간을 헤쳐나온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우자 상실 후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영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비밀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인간 정신의 재생 능력과 인생의 후반부에서도 기쁨과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비밀, 과도한 슬픔에 너무 오래 빠지지 마세요. 박미선의 이야기는 깊은 상실과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64세의 나이에 그녀는 42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사랑하는 남편 이재호를 잃고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초기의 충격은 그녀를 완전한 어둠의 심연으로 빠뜨린 것 같았고 빛이 어떤 느낌인지조차 거의 기억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재호의 사망 직후 박미선의 세계는 그들이 함께 살던 집의 경계로 축소되었습니다. 집의 모든 구석에는 추억이 깃들어 있었고 모든 물건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삶을 상기시켰습니다. 한때 그들의 상호 이해에 편안한 동반자였던 침묵은 이제 그 공허함으로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일들조차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의 안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미선의 자녀들은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며 애도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결국 그녀는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보다는 걱정하는 가족을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에 동의했습니다. 이 상담 세션에서 박미선은 처음으로 슬픔이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이지만 만약 전체 존재를 소비하도록 허용한다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매일 이재회에 대한 행복한 기억 하나에 집중해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과제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모든 기억이 새로운 고통의 물결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박미선은 그들이 함께 나눈 작은 기쁨의 순간들을 떠올리는 것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재호가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그의 유명한 팬케이크를 만들면서 부엌에서 추던 우스꽝스러운 춤, 저녁 산책 중에 그녀의 손을 잡던 부드러운 방식을 기억했습니다. 한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원천이었던 이 기억들은 점차 따뜻함과 감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박미선은 갈림길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상실의 그림자 속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살아감으로써 이재호의 기억을 기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것은 마치 긴 어두운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나눈 것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재호가 항상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삶을 포용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고 선형적인 여정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슬픔이 그녀를 압도하고 외로움이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이재호를 깊이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주변 세계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으며 지역 독서 모임과 정원 가꾸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녀의 슬픔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결과 성장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박미선은 비슷한 상실을 겪은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그녀의 짐을 덜어주고 애도 여정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목적 의식을 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미선의 새로운 삶에서 가장 도전적인 측면 중 하나는 고독에 편안해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이재호와의 편안한 침묵이나 부드러운 대화로 가득 찼던 저녁 시간은 이제 그녀 앞에 공허하고 두렵게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책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그녀의 상실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박미선은 우연히 고독을 벌이 아니라 자아 발견과 성장의 기회로 말하는 한 철학자의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점에 영감을 받아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선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접어두었던 관심사를 탐구하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말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포기했던 열정인 그림을 다시 시작했고 창작 행위가 그녀에게 평화와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마을로의 작은 당일 여행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녀와 이재호가 항상 함께 방문하기를 꿈꿨던 곳들로의 더 긴 모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더 강해지고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미선의 슬픔을 통한 여정은 그녀에게 상실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것이 기쁨, 성장,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기보다는 그것을 통과하도록 자신을 허용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회복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큰 상실 이후에도 삶이 여전히 아름다움, 목적, 그리고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비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세요. 5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을 잃은 한수정 씨의 경험은 상실 후 번영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선의를 가진 가족 구성원들에게조차도 지나친 의존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한수정 씨는 급성 상실의 고통뿐만 아니라 깊은 방향 감각 상실을 느꼈습니다. 반세기 동안 그녀의 삶은 파트너와 얽혀 있었고 이제 그녀는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확신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상실 직후 한수정 씨의 딸 민지는 어머니에게 그녀의 가족과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최선의 의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지는 어머니가 혼자 사는 것을 걱정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과 동반자를 제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취약하고 압도된 느낌의 한수정 씨는 큰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의 첫 몇 주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수정 씨는 딸의 가정에 분주한 활동에서 위안을 찾았고 손주들은 그녀의 슬픔으로부터 환영할 만한 주의 분산을 제공했습니다. 민지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처리했고 어머니가 정기적으로 식사하도록 하고 배우자를 잃을 때 따르는 서류 작업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관리하는 데 익숙했던 한수정 씨는 자율성의 상실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나 빨래를 언제 할지와 같은 간단한 결정들이 이제는 민지와 그녀의 가족과의 협상을 필요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외로움에 대한 위안이었던 지속적인 소음과 활동이 이제는 압도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역시 어머니의 필요와 자신의 직계 가족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정서 상태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며 종종 한수정 씨의 편안함을 보장하려는 시도로 자신의 필요를 희생했습니다. 이는 민지의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원망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생활 방식과 기대의 세대 차이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한수정 씨의 전통적인 견해는 때때로 민지 가족의 더 현대적인 접근 방식과 충돌했습니다. 한수정 씨가 도움이 되는 조언이라고 생각한 것을 민지는 종종 비판이나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민지가 어머니에게 더 활동적이거나 사교적이 되도록 장려하려는 시도는 때때로 저항이나 상처받은 감정으로 맞닥뜨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한수정 씨와 민지 모두 현재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근접성은 친밀함을 조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관계에 긴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수정 씨는 딸의 선의하지만 때때로 지나친 돌봄으로 인해 유아화된 느낌을 받았고 민지는 딸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사이에 갇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긴장된 저녁, 한수정 씨의 약물 복용 일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 후에 두 여성 모두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한수정 씨는 민지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독립을 되찾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어머니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사랑과 존중의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지의 도움으로 한수정 씨는 근처의 실버타운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수정 씨는 상당히 줄여야 했고 다시 혼자서 가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자립과 자기 효능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한수정 씨는 자신이 몰랐던 기회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실버타운은 미술 워크숍부터 독서 모임까지 다양한 활동과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녀는 자신을 강제로 참여시켰고 놀랍게도 동년배들과의 교제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사랑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해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녀의 경험을 이해하는 다른 미망인들과 새로운 우정을 맺었습니다. 한수정 씨는 또한 결혼 생활 동안 접어두었던 오래된 열정들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합창단에 가입하여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음악에 대한 사랑을 되살렸습니다. 그녀는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고 바늘의 리드미컬한 소리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만족감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독립에 더 편안해짐에 따라 한수정 씨와 민지 그리고 그녀의 가족과의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질적인 시간이 되었고 지속적인 근접성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습니다. 한수정 씨는 압도감을 느끼지 않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민지는 지속적인 돌봄의 무게 없이 어머니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수정 씨가 고독에 편안해지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것이 반드시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상을 개발했습니다. 근처 공원에서의 아침 산책, 좋은 책과 함께하는 오후차, 친구나 가족과의 저녁 전화 통화 등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상의할 필요 없이 자신의 하루를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 자유를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찾은 독립성은 한수정 씨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속도로 슬픔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족 생활의 지속적인 주의 분산 없이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진실된 방식으로 상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수정 씨의 여정은 우리에게 상실의 시기에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적 성장과 치유를 위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함으로써 그녀는 관계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강함과 회복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배우자의 기억을 기리면서도 삶의 새로운 장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새로운 장은 자아 발견, 새로운 연결, 그리고 힘들게 얻은 자율성의 감각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세 번째 비밀,
충동적으로 새로운 파트너나 결혼을 찾지 마세요. 최연주 씨의 이야기는 배우자를 잃은 후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데 있어서의 복잡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58세의 나이에 최연주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연인이자 35년간의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편 정민호를 잃고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이 상실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고 성인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한 변함없는 동반자 없이 미래를 상상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정민호의 사망 후 처음 몇 달 동안 최연주 씨는 한때 그녀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던 취미와 우정에서 거의 기쁨을 찾지 못한 채 사회 활동에서 물러났습니다. 외로움은 압도적이었고 그녀의 존재의 모든 측면을 침투하는 지속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반자의 위안, 날들을 함께 나누고 슬픔의 짐을 덜어줄 누군가를 갈망했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서 최연주 씨는 지역사회 행사에서 오랜 친구인 박준영 씨와 재회했습니다. 박준영 씨 역시 2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유된 상실 경험은 즉각적인 유대감을 만들어냈고 최연주 씨는 그의 친절함과 이해에 이끌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박준영 씨는 최연주 씨에게 그녀가 갈망하던 동반자 관계를 제공했고 그녀는 다시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 느낌을 즐겼습니다. 재회 후 6개월 만에 박준영 씨는 결혼을 청혼했고 이를 그들의 공유된 외로움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여전히 상실의 고통과 씨름하고 있고 혼자 미래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최연주 씨는 수락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조용한 행사였으며 그녀의 첫 결혼식과 같은 즐거운 축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최연주 씨의 자녀들은 관계의 빠른 진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고 그것이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결혼이 최연주 씨의 동반자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함께 식사하고 하루를 이야기하고 저녁에 소파에 함께 앉아있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급성 외로움의 고통은 완화되었고 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서 목적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그들의 성급한 결합의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연주 씨는 그녀와 박준영 씨가 상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 관심사, 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준영 씨는 자신의 방식에 고착되어 있었고 혼자 살아온 데 익숙해져 최연주 씨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들에 대해 타협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녀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시야를 잃어갔습니다. 더욱이 최연주 씨는 정민호의 죽음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려는 서둘러움 속에서 자신의 슬픔을 충분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에 대한 기억이 예기치 않게 떠오르면 그녀는 죄책감과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정민호와 박준영 씨를 비교하게 되었고 이는 새 남편에게 불공평하고 그들의 관계에 해로운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급한 결혼의 재정적 측면 또한 도전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전에 각자의 재정 상황이나 기대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 않았고 이는 지출, 저축, 각자의 자산 관리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스트레스층을 그들의 관계에 추가했습니다. 상황의 현실이 드러나면서 최연주 씨와 박준영 씨 모두 점점 더 불행해졌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동반자 관계는 좌절과 원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최연주 씨가 이 새로운 결혼에서 찾고자 했던 평화와 위안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끝에 최연주 씨와 박준영 씨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복잡했으며 법적 협상과 성급하게 결합된 그들의 삶을 풀어내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최연주 씨는 실패한 결혼의 여파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정민호를 잃은 슬픔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이 슬픔을 이제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최연주 씨는 깊은 자기 성찰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원래의 상실과 두 번째 결혼의 종말을
모두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관계로 서둘러 들어간 것이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였지만 진정한 연결과 공유된 목표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감정을 처리해 나가면서 최연주 씨는 점차 독립의 기쁨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것이 반드시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고 방치했던 관심사를 추구하고 심지어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독신 여성으로서 세상을 항해하는 데서 자유와 힘을 느꼈습니다. 최연주 씨의 경험은 그녀에게 상실 후 치유하고 자신을 재발견하는 데 시간을 갖는 것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동반자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고 타당하지만 새로운 관계로, 특히 결혼으로 서두르는 것이 더 많은 고통과 복잡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과 충족감이 외부 관계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연주 씨는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에 다시 마음을 열었지만 매우 다른 접근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우정을 키웠고 플라토닉한 관계와 로맨틱한 관계 모두를 즐겼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의 컴퍼니를 즐기면서도 자신의 독립성과 자아의식을 유지했습니다. 최연주 씨의 여정은 배우자를 잃은 후 인내심과 자아 발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상실과 외로움의 고통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며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결론. 인생 후반기에서 기쁨과 목적 찾기. 박미선, 한수정, 최연주의 이야기는 인생 후반기의 배우자를 잃은 후 따르는 도전과 기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각자의 여정이 고유하지만 이들은 함께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중대한 상실 후에 번영하기 위한 3가지 중요한 비밀을 밝혀줍니다. 과도한 슬픔에 너무 오래 빠지지 마세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세요. 충동적으로 새로운 파트너나 결혼을 찾지 마세요. 이 비밀들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힘들게 얻어진 것으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전환기 중 하나를 헤쳐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배우자를 잃는 고통이 실제로 인생의 가장 깊은 슬픔 중 하나이지만 그것이 우리 남은 날들을 정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대신 이 도전적인 시기는 성장, 자아 발견,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미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완전히 슬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삶에 다시 참여해야 할 때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압도적인 슬픔에서 작은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에서 기쁨을 다시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녀의 여정은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기리는 것이 영원한 애도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잘 살고 새로운 행복의 원천을 찾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한수정 씨의 경험은 가족의 지지와 개인적 독립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강조합니다. 딸에 대한 초기의 과도한 의존에서 시작해 자율성을 승리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그녀의 여정은 상실에 직면해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관심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 사랑이란 서로의 성장과 독립을 지지하는 것이지 상호 의존을 조성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최연주 씨의 새로운 결혼에 대한 주의 이야기는 배우자를 잃은 후 인내심과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급한 재혼에서 이혼을 거쳐 결국 자아 발견에 이르는 그녀의 여정은 내면의 고통에 대한 외부적 해결책을 찾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행복은 내면에서 오며 새로운 인생 동반자를 고려하기 전에 자신을 재발견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필수적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배우자를 잃은 후 번영하는 것이 잃어버린 것을 잊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기리며 충실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이는 매일을 마주할 용기를 찾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슬픔 속에서도 기쁨에 열린 자세를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도전적인 여정을 헤쳐나가는 이들을 위해 몇 가지 마지막 생각들을 제시합니다. 자신을 돌보세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우선시하세요. 잘 먹고, 운동하고, 충분히 자고, 감정적으로 힘들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고독을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외로움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고독은 또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오래된 열정을 재발견하거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세요. 연결을 유지하세요. 가족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피하면서도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키우세요. 사회적 연결은 정서적 웰빙에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치유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판단 없이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세요. 자원봉사나 멘토링을 고려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목적의식과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배우자의 기억을 기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죄책감 없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세요. 기쁨의 순간을 찾는 것이 고인이 된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통을 만드세요. 오래된 추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재의 삶을 반영하는 새로운 의식과 전통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성을 탐구하세요. 많은 이들에게 신앙이나 영적 실천은 어려운 시기에 위안과 연속성의 감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삶을 헤쳐나가는 올바른 방법은 하나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각 사람의 여정은 고유하며 그들의 성격, 환경, 그리고 파트너와 공유했던 관계에 의해 형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슬픔과 성장 모두를 허용하며 삶이 여전히 품고 있는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상실은 우리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끝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아 발견, 삶의 선물에 대한 더 깊은 감사, 그리고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앞으로 이어나가는 법을 배운 데서 오는 다른 종류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장입니다. 이 도전적인 시기를 헤쳐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단순히 견뎌내는 것을 넘어 번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배우자와 공유했던 사랑은 여러분을 형성했고 회복력을 주었으며 여정의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충실히 살고 새로운 기쁨과 의미의 원천을 찾고 얻은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눔으로써 그 사랑을 기리세요. 김민수가 상기시켜 주었듯이 인생은 실제로 기차 여행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반자가 하차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아직 볼 풍경들, 할 경험들, 그리고 맺을 인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밀, 슬픔을 통과하기, 독립성 유지하기, 성급한 새 약속 피하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깊은 상실에 직면해서도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의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갑니다. 인생의 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알아온 사랑, 배운 교훈, 그리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안고 가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장 의미 있는 장들이 아직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을 용기와 호기심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배우자의 기억을 기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의 깊이와 삶이 여전히 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